이번 시간에는 회전체의 부피에 대해 학습합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를 확인해 보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정적분을 이용하여 회전체의 부피를 계산하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주어진 영역 R이 X는 제한된 범위 A부터 B까지 움직일 수 있고 Y라는 변수는 0부터 X에 대한 함수 fx로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영역의 그림을 그려보면 A부터 B까지 그리고 0부터 Y = fx까지 표현된 이런 영역 R이 있습니다. 이 영역 R을 X축을 따라 회전을 하겠습니다. X축을 따라 회전을 하면 그러면 이런 입체가 얻어지게 될 텐데요. 그렇죠? 그때 그 단면적 X에 대응되는 단면의 넓이를 계산하면 단면의 넓이는 그 단면의 넓이를 적분해주면 부피 V를 얻을 수 있죠. 적분 범위는 0A부터 B까지. 자, 단면의 넓이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단면의 넓이는 반지름이 Y인 그런 원판입니다. 그러니까 그 원의 넓이는 파이 곱하기 반지름이 Y니까 Y 제곱을 적분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0부터 A부터 B까지 파이 곱하기 fx를 제곱해서 이걸 x를 따라 적분해주는 이런 꼴로 x축을 따라서 x축으로 회전한 입체의 부피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 똑같은 영역을 x축이 아니라 y축을 따라 회전한다고 생각하면 그럼 그 입체는 어떤 형태가 될까요? 입체의 형태는 회전하는 영역은 동일합니다. x가 a부터 b까지 그리고 y는 0부터 fx까지 동일하게 주어진 영역을 x축이 아니라 y축 회전을 해봐요. y축으로 회전을 하면 그럼 회전축 y축 여기 있을 때 회전해야 되는 영역은 a부터 b까지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걸 y축으로 회전을 하면 그럼 왼쪽에도 이런 그림이 얻어질 거고 마이너스 a에서부터 마이너스 b까지 이게 회전돼서 이렇게 생긴 입체 도형이 얻어질 겁니다. 자, 이 입체 도형의 부피를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자, 회전체 부피를 계산할 때는 그 회전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르면 그 단면이 전부 원형과 비슷한 원형꼴의 단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처럼 함수의 영역이 독립변수가 x 그리고 y라는 변수가 그 x에 따라서 이렇게 변할 때 이걸 y축을 따라서 비록 y축을 따라 회전했다 그러더라도 y축을 따라서 자르는 게 꼭 좋은 아이디어는 아닙니다. 가령 이런 y에 대응되는 단면을 그려보면 x의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두 조각으로 잘라지겠죠. 그렇죠? 함수의 fx의 모양이 변화가 심하다면 굉장히 여러 조각으로 잘라진 그런 단면들이 얻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단면은 여러 개의 애뉴러스 또는 여러 개의 고리들의 넓이를 계산해서 그걸 적분해주는 그런 일을 해야 될 겁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하지 않고 원래 주어진 영역이 회전축 방향 무시하고 원래 주어진 영역이 독립변수가 x 그리고 종속변수가 y인 꼴로 주어져 있는 이런 영역이니까 이 영역의 형태로부터 우리가 적분하는 변수의 방향을 선택을 해서 가령 x축을 따라 이렇게 구간을 자른다고 생각을 해봐요. x축을 따라 구간을 자르면 그럼 여기 이런 작은 조각이 하나 생길 텐데 이 작은 조각
이 조각이 y축을 따라서 회전을 하면, 이렇게 회전을 하면 그럼 여기도 이런 표가 생길 겁니다. 이 작은 조각, 이 사각형이 y축을 따라 회전을 하면 그런 어떤 입체가 얻어질까요? 이런 원기둥의 내부가 비어 있는 이런, 우리 교재에서는 원기둥 껍질이라고 부르는 이런 형태의 입체가 얻어질 겁니다. 또는 파이프, 두께가 있는 파이프처럼 생겼죠. 그럼 이 파이프의 부피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죠. 네, 이게 델타 V라고 썼겠습니다. V, 부피의 작은 조각이에요. 델타 V는 밑면의 넓이 곱하기 그리고 높이 꼴로 계산할 수 있겠죠. 그죠? 원기둥, 기둥꼴이니까. 그럼 그때 그 밑면의 넓이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냐? 밑면의 넓이가 바깥쪽에 있는 큰 원에서 안쪽에 있는 작은 원을 파낸 겁니다. 그렇죠? 가령 이 원기둥 껍질 또는 파이프에서 안쪽 반지름을 R1, 바깥쪽 반지름을 R2라고 그런다면 밑면의 넓이는 파이하고 R2의 제곱 빼기 파이 R1의 제곱 꼴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때 이 높이를 H라고 하면 높이를 곱해서 우리가 이런 원기둥 껍질에 또는 파이프 형태 입체의 부피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식을 어떻게 풀어서 볼 수 있냐면 네. R2 플러스 R1 하고 R2 마이너스 R1 그리고 H. 자, 여기서 각각의 항들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H는 높이였습니다. R2 마이너스 R1 이건 바깥쪽 넓이에서 바깥쪽 반지름에서 안쪽 반지름 뺐으니까 이 파이프의 두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델타 R, R의 두께에 해당된다면 얘는 높이를 나타내는 변수이고, R1과 R2를 더한 건, 두 개의 반지름을 더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걸 더한 걸 그냥 보지 말고 앞에 2를 꺼내서, 2배를 꺼내서 이걸 반으로 나눠주면 그러면 이 R1, R2를 더해서 반으로 나눈 게 이게 평균 반지름이 되겠습니다. 그죠? 안쪽 반지름, 바깥쪽 반지름, 두 반지름의 평균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 반지름, 평균 반지름에 앞에 2파이를 곱했으니까 이게 그 평균 반지름으로 만들어진 원의 둘레죠. 그죠? 그 원 둘레에다가 요 두께를 곱하는 게 바로 이게 밑면의 넓이가 된다는 뜻이죠. 거기다가 높이를 곱해서 우리가 이런 파이프 형태의 입체의 부피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걸 그럼 x, 요점을 x라고 할 때 x라는 변수를 기준으로 우리가 함수꼴로 표현을 해보면 근사적으로 2파이의 평균 반지름이 x에 해당되겠습니다. x. 그리고 그때 이 두께가 델타 x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x축을 따라 a부터 b까지 잘게 잘랐을 때 이 한 칸의 간격이 델타 x. 그리고 높이가 뭐죠? 높이가 이 원기둥 껍질의 높이가 바로 함수 y = fx로 주어진 영역, 이 함수의 높이 f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더해서 극한을 보낸 적분으로 우리가 부피 V를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원기둥 껍질 방법으로 이 부피를 계산을 하면 그럼 2파이는 바깥으로 나가면 될 거고, 범위 A부터 B까지 X 그리고 높이 fx를 곱해서 dx로 적분한 이런 꼴로 회전체의 부피를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방법을 우리 구체적인 예제에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죠. 영역 R은 x가 1부터 4까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y는 1부터 루트 x분의 1까지 움직입니다.
이걸 y축을 따라 회전을 할 거예요. 네, 그러면 주어진 입체는 x가 1부터 4까지 움직이는 동안 0터 루트 x 제곱 루트 x 분의 1, 그러니까 x에 따라서 감소하는 이런 그래프가 얻어집니다. 이 영역을 y축으로 회전을 해요. y축으로 회전해요. 그래서 왼쪽에도 이런 형태를 갖는 이런 입체가 얻어지겠습니다. 네, 그때 이 입체의 부피를 원기둥 껍질 방법으로 적분을 하면, 그럼 x축을 따라서 잘게 잘랐을 때 한 칸 델타 x마다 얻어지는 사각형을 회전을 해서 원기둥 껍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원기둥 껍질을 부피를 적분을 해보면 우리가 방금 유도했었던 이런 관계식, 이 관계식을 써보면 2파이의 적분을 1부터 4까지 x가 있고, 거기에 이 높이 함수 루트 x를 곱해서 적분해주면 부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2파이의 1부터 4까지 루트 x의 적분 또는 2파이의 루트 x를 적분하면 x의 2분의 1승이었으니까 2분의 3승이 되고 3분의 2가 앞으로 나가서 이걸 1부터 4까지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예제에서 다뤄볼 입체는 회전축이 꼭 x축 또는 y축이 아니라 x축, y축에서 약간 벗어나 있는 그런 회전축을 가지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회전하려고 하는 영역 R은 x의 범위가 0부터 3까지, 그리고 y의 범위가 0부터 3 더하기 2x 마이너스 x의 제곱, 이런 꼴로 주어져 있는 영역입니다. 이 포물선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면, 이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그리고 플러스 1이 있으면 완전 제곱으로 묶을 수 있고요. 여기다가 플러스, 원래 3이 있었으니까 4만큼 더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4, 그래서 1,4를 꼭지점으로 하는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원 평면에서 x는 범위가 0부터 3까지 움직일 건데 y는 1,4를 꼭지점으로 갖는 이런 포물선, 이 포물선의 아래쪽으로 만들어진 영역이 R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제에서는 이 영역을 y 이퀄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 이 직선에 회전을 해보고 싶습니다. y 이퀄 0이면 x축일 텐데 y 이퀄 마이너스 1이니까 회전축이 어디 있냐면 여기 y가 마이너스 1을 따라서 회전축이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이 축을 따라서 회전을 하면, 그럼 위쪽에 있는 이 영역은 아래쪽에 반전이 돼서 이런 형태로 내려오게 되겠죠. 이 회전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긴 입체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그때 이 입체의 부피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x축 회전, y축 회전인 경우에는 간단한 공식을 미리 만들어 놓을 수 있지만, 이렇게 회전축이 x축, y축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에는 입체의 모양을 보고 우리가 그 단면적 함수를 계산해서 그걸 적분함으로써 부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 x축을 따라서 우리가 잘게 자른다고 했을 때 x 값이 0부터 3 범위 내에서 이런 지점에 도달했다면, 그때 이 선분을 y가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회전을 해서 아래쪽에 이런 부분이 나타날 거예요. 그때 그럼 이렇게 생긴 입체는 나사받침 또는 애뉴러스를 회전한 그런 꼴의 애뉴러스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입체가 될 겁니다. 그때 이 작은 조각의 부피 델타 V를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죠. 델타 V는 애뉴러스 형태 또는 나사받침 형태니까 파이 곱하기 바깥쪽 반지름 R2를 제곱 빼기 R1 안쪽 반지름을 제곱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부피 델타 X 부피 델타 X를 곱해서
부피를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파이에다가 바깥쪽 반지름, 여기서 바깥쪽 반지름이 뭐에 해당되죠? 원래 주어진 함수식은 이런 꼴이었었지만 우리가 회전축을 x가 0인, y가 0인 x축에서부터 회전하는 게 아니라 y가 마이너스 1인 점에서부터의 거리가 회전축이 되겠습니다. 반지름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반지름이 3 더하기 2x 마이너스 x제곱에서부터 마이너스 1,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더 빼줘야 되죠. 이게 위쪽 점의 직길이고 마이너스 3의 차이니까. 그래서 하나가 더 더해지겠습니다. 이 함수를 제곱한 게 이게 위쪽 함수, 위쪽 반지름의 제곱. 빼기 아래쪽은 반지름이 항상 1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1 제곱. 거기다가 델타 x를 곱한 게 이게 저 작은 조각의 부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 입체의 부피 V는 적분을 파이는 바깥으로 꺼내면 단면적 함수의 파이는 바깥으로 꺼내면 될 거고 0부터 3까지 4 더하기 2x 마이너스 x제곱을 제곱하고 거기다가 1을 빼서 이 함수를 dx를 따라서 적분해주면 이런 입체의 부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동일한 영역을 다른 축에 대해서 한번 회전을 해보도록 하죠. 두 번째, 회전축이 x 이퀄 4에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기에 주어진 영역 R을 대칭을 하면 그럼 어떤 그림을 얻을 수 있을 거냐면 여기 원래 영역 R은 이렇게 생긴 거였습니다. 이게 0부터 3까지 있는 이런 영역이 있었는데 이거보다 더 오른쪽 4 위치에 회전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회전을 하면 이 R이라는 영역이 왼쪽에 있던 영역이 오른쪽에 이만큼 나타나는 이런 회전체, 입체가 얻어지겠죠. 자, 여기서는 회전축이 Y축에 나란하니까 Y축을 따라서 단면을 자르면 그러면 가령 Y축을 따라서 단면을 자르면 이만큼 이 회전이 돼서 이런 나사 받침 또는 애뉴러스 형태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또 다른 접근법으로서 이걸 x축을 따라서 x가 0부터 3까지 움직였었는데 x를 따라서 이런 높이 이 선분이 회전된다고 하면 그러면 이런 원기둥 껍질 형태의 조각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기둥 껍질 형태로 우리가 이 조각들의 부피를 표현하고 그걸 적분해서 부피를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원기둥 껍질 하나의 부피 델타 V는 어떻게 쓰면 될까요? 2파이에 박이 R. 이게 원기둥 껍질의 평균 반지름이었습니다. 평균 반지름을 따라서 원기둥 kop질의 한 바퀴 둘레, 그 둘레에다가 델타 R, 반지름의 두께 계산해주면 여기까지가 원기둥 껍질의 밑면의 넓이가 될 거고, 거기다가 높이 h를 곱해준 게 이게 저 원기둥 껍질의 부피입니다. 그렇죠? 실제 이 경우에서는 2파이가 있고, 네, 반지름 R이 가령 여기가 x라고 하면 그때 반지름이 얼마일까요? 회전축이 사이에 있으니까 4x, 요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입니다. x는 지금 0부터 3까지 범위에선 x는 4보다 작으니까 반지름을 4-x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델타 R이라는 게 요 원기둥 껍질의 두께죠. 여기서는 델타 X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때 요 원기둥 껍질의 높이 h는 바로 이 함수, 원래 주어진 함수 형태죠. 그러니까 3 더하기 2x 마이너스 x제곱 이런 거입니다. 그래서 부피 V는 이런 걸 이제 적분꼴로 써주면 되니까 상수 2파이는 바깥으로 뽑아내주면 되고, x의 범위는 0부터 3까지 여기에 4-x, 4-x가 반지름
해당되는 부분이었고 높이 h에 해당되는 부분이 3 더하기 2x 마이너스 x제곱 이걸 전개해서 x축을 따라서 적분해주면 그럼 원하는 부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회전체의 부피를 주제로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핵심 개념을 통해 정리해 보세요.